안녕하세요. 우영한 척정외과 우영 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뼈에 대한 얘기 중에 골다공증, 실질적으로 폐경 전후 여성분들과 술, 담배를 많이 하시거나 아니면 내과적인 질환이 있는 남자분들은 골다공증을 피할 수가 없는데요. 이 골다공증 약에 대한 진실과 안전한 복용 전략, 저는 약보다는 주사를 많이 쓰긴 하는데 그에 대한 골다공증 성분에 대한 진실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처방하시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골다공증 약에 대한 소문에서 이 치과에서도 많이 들으시고 주변에서 친구분들한테 많이 들으실 건데, 골다공증 약을 먹으면 오히려 뼈가 녹고 괴사가 된다 이런 얘기를 심심치 않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뼈를 녹이는 건 아니고 뼈가 이제 그 소실되는 거, 사라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많이 주죠. 비스포스포네이트 같은 거. 약의 원리를 보시면 이 뼈는 항상 이제 변화하는데 우리 몸은 이게 정적인 존재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뼈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와 뼈를 이제 파괴하는 세포, 조골세포와 파골세포가 이제 상호작용하는데 이 뼈의 구조를 유지하고 새로 교체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골다공증에는 이 낡은 뼈를 없애버리는 파골세포의 활동이 새로운 뼈를 생성하는 조골세포의 속도보다 빨라져가지고 더 많이 이제 파괴되면서 구멍이 나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어, 나가는 것보다 들어오는 게 적을 때 더 많이 빠져나가게 되면 골다공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뼈의 파괴범을 체포하라. 이게 골다공 상태는 뼈의 이제 밸런스, 그러니까 생기는 것보다 나가는 게 많아지는 거죠. 이 균형이 깨지는 건데, 이 갉아먹는 속도가 뼈를 만드는 속도를 초과하는 상황, 이 구멍이 발생하고 골다공, 구멍이 이제 뼈 안에 생기는 겁니다. 이로 인해 뼈가 약해지고 쉽게 부러질 수 있는 위험성. 어제도 제가 외래에서 어떤 그 도수 치료 받다가 뼈가 금이 갔던 환자분 오셨었는데 50대 중반 여성분이셨습니다. 골다공증 마이너스 3.0이셨고요. 그래서 그 50대라도 여성분 같은 경우는 뭐 조기 폐경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폐경 전후 좀 가까워지게 되면 뼈가 갑자기 약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되십니다. 그래서 약의 역할은 제일 기본적인 약은 비스포스포네이트입니다. BP 제제. 이 계열은 뼈를 갉아먹는 세포인 파골세포의 활동을 억제해서 뼈의 파괴를 막고 건강한 뼈를 유지하도록. 그러니까 파골세포가 자꾸 이제 활동하니까 걔네들을 이제 억제시키는 거죠. 이 약물은 골다공증 환자에게 널리 사용되고 뼈의 밀도를 유지, 그러니까 덜 나가게 되면은 당연히 생긴 거가 이제 많이 생기니까 골 밀도가 좋아지겠죠. 그래서 골다공증 상태라는 것은 이게 그 뼈 조직의 재형성, 그러니까 뼈가 이제 새로 생기는 거 한 거 동시에 파괴 과정의 균형이 깨져서 더 많이 이제 파괴된다면은 뼈의 밀도가 감소하고 구조적으로 강도가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뼈가 쉽게 부러지고 구멍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의 역할, 주사 역할은 이제 뼈를 지키는 비스포스포네이트. 저는 뭐 약간 그 수비수라고 표현하는데 골키퍼. 이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의 약물은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의 활동을 억제하고 뼈가 이제 더 이상 손실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골다공증 환자분의 가장 기본 베이스 처방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게 왜 녹는다고 오해가 생겼을까요? 턱관절 괴사라는 그 부작용이 어, 엄청 많지는 않지만 발생을 하긴 합니다. 인터관절에서는 약을 오랫동안, 그러니까 BP 제제를 보통 5년 이상 10년까지 이렇게 장복하시는 분들은 뼈의 교체 작업이 지연돼 가지고 낡은 뼈가 이제 염증을 일으키는 과정이죠. 그래서 뼈를 그 골다공증 약이 뼈를 녹인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고, 보통 요 턱관절 괴사를 예방하고자 이제 4년 정도 쓰면은 휴약기를 갖습니다. 비스포스포네이트를 다른 계통약으로 좀 바꿔서 처방하고 1년 정도 휴식을 가진 다음에 다시 투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정형 대체골 골절, 골다공 치료를 한참 하는데 허리 디스크 협착증은 없는데 그 허벅지아래가 계속 아프다. 눌렀을 때도 아프고 이런 경우는 뼈가 지나치게 이제 골다공증 치료는 단단해져 가지고 유리처럼, 대나무가 이제 부러지듯이 유리처럼 부러지는 현상으로
이 약의 부작용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건 아주 드뭅니다. 그래서 근데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소문이 좀 와전돼서 약만 먹으면은 이제 골절이 생기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중간중간에 정형외과 선생님이 체크하시고 증상 변화가 있는지 체크해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은 충분히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휴지기를 조금 지킨다면은 그 예방할 수 있습니다. 턱관절 괴사, 그러니까 이게 3에서 5년 이상 골다공증이 복용할 경우 발생하고 좀 드뭅니다. 그래서 교체 작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래된 뼈가 염증이 생기는 거. 치과에서는 이 턱관절 괴사 때문에 골다공증 약에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그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그래서 요거 그 임플란트 그리고 뭐 치과 치주염 같은 거 치료할 때 이 골다공증 약을 쓰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 비전형 골절, 일반 골절하고 다르게 너무 뼈가 단단해져가지고 생기는 거죠. 쉽게 부러질 수 있고 이래서 적절한 약물 및 정형외과 전문의하고 검진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발생 빈도는 뭐 10만 명당 10명이면은 뭐 거의 뭐 아주 드물죠. 그리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약을 복용하지 않아서 골절이 생기는 것보다는 약을 먹고 그 적절하게 치료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안 드셔서 생기는 합병증이 훨씬 더 크니까 그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적절하게 대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그 복용하려면은 치과 치료 전에 발치랑 임플란트 계획이 있으면은 휴지기 6개월에서 4개월짜리 약도 있고 한데 요거를 치과 선생님이랑 상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통 4년 정도 얘기하는데 4년 복용하면은 한 1, 2년 약을 좀 쉬었다가 다른 계통 주사나 약으로 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 그리고 전문가, 정형외과 선생님이라고 다 그 뼈를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정형외과. 저 같은 경우 골다공증에 조금 치료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장비랑 피 검사 자주 하는데 어쨌건 전문가, 골다공증 전문가랑 상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 치과는 이제 미리 상의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휴지기가 그러니까 3에서 5년 정도 하게 되면 1, 2년 정도 휴식해 갖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골다공증 약 자체가 뼈를 녹이는 약이 아니고 노화를 멈추는 브레이크입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두렵다고 피하면은 오히려 골다공증으로 인한 합병증이 생기니까 정기 검진 통해 가지고 복용 스케줄을 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막연한 두려움으로 예를 들어 뭐 어떤 음식을 먹었는데 그로 인한 합병증 때문에 그 음식을 먹지 않는다. 뭐 예를 들어 약을 먹어야 이제 간이 좋아지는데 약 부작용으로 인한 그 문제 때문에 복용하지 않아서 간이 망가진다. 이렇게 되면 참 그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치료할 수 있는 그 병에 꼭 필요한 거는 섭취하고 대신 이에 대한 전문가와 상의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치료 계획을 짜면 될지에 대한 상의를 하시는 것이 훨씬 현명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